오늘 이야기해볼 주제가 뭐죠? 예. 예, 오늘은 그러니까 실제 현재 경제 상황하고 예.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제이노믹스에 입각한 일자리 대책 이런 것들을 내놨는데 예. 그게 과연 적절한지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이런 얘기를 좀 해봐요. 사실은 지금 상당히 저는 안보나 경제 양쪽에서 나아졌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대선할 때는 이거 대통령 왜 하려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 안보 동시 위기인데 근데 안보는 조금 풀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치킨 게임은 끝나가고 이제 대화 국면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대화 국면으로 가면 2, 3년은 이제 협상하거든요. 그렇죠. 예. 2, 3년간 여유가 좀 생길 텐데. 물론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사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제 한중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텐데. 근데 나는 경제도 제가 예측하기는 1%대까지 떨어지는 잘못한 마이너스라고 생각했는데 수출이 많이 늘었어요. 국제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서. 예, 전체적으로 이 OECD나 IMF 평가를 보면은 그동안도 회복세라 그랬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붙인 회복세였거든요. 항상 틀렸고 10년 동안. 이번에는 확실한 회복세고 특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친 거는 반도체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반도체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에서 설비를 투자를 하거든요. 반도체 설비는 굉장히 고가의 설비이기 때문에 1분기에 우리나라 설비 투자가 한 5% 가까이 늘었어요. 4.6%. 보통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4.6%.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좀 우려스러운 건데 건설 투자도 6.4% 늘어서 1분기에 1.1% 성장을 했고 이 속도로 간다면 뭐 4.4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거는 청신호긴 한데 문제는 이제 경제 전체가 나아지는 것과 달리 어제 장하성 실장이 브리핑할 때 이제 소득 양극화는 재난에 가깝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정말로 지금은 이제 경제 전반에 관한 경기 지표는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이셨고 그런데 개별 소득자들이 느끼는 것은 너무 또 다른 상황이다라는 그런 건데. 그래서 장하성 실장 어제 발표해 보면 그러니까 1분위 소득 1분위라는 건 우리나라 전체를 가계를 열로 놨을 때 아래 2, 그러니까 20%의 소득이 9.8% 줄어들었다. 작년에. 그렇죠.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오늘 통계청 자료를 뒤집어 봤는데 실장이니까 로우 데이터를 봤겠죠. 전체적 분배가 악화됐습니다. 뭐 어분위 배율이든 진위 계수든 전부 악화됐는데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 분배 지표가 개선이 됐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왜 이런가 봤더니 당시에 이제 자영업이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할아버지들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일 안 하던 분들이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근데 또 경기도 나빠지니까 이제 일을 하는 게 있었고 40, 50대 주부들이 많이 이제 취업을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해서 그때가 늘었는데 근데 그거는 살기가 어려워져서 일자리에 그래도 나섰던 이제 거잖아요. 하위에서 이제 취업을 하고 거기 소득이 늘어나니까 분배 지표가 개선이 됐는데 이번에 급작스럽게 나빠진 거는 자영업 자체가 문제가 되면서 자영업 고용원이 줄어들고 그다음 지금 구조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이제 무너지니까 하청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지금 이제 하위 20%가 9.8% 줄어드니까 전반적으로 소득이 나빠졌죠. 근데 더 문제는 우리나라는 상당히 자산 분배라든가 소득 분배가 이 평등한 나라였습니다. 60년대에는 뭐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였고 농지 분배를 사실 장하성 실장이 지난 과거에 했던 말씀들을 봐도 80년대까지만 해도 대기업 중기업의 소득 차이라든가 급여 차이 같은 것도 크지 않았고 그때는 한 80%요. 88년까지 1차 청과 대기업이 임금이 그러니까 대기업이 80%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50%. 그러니까요. 그리고 90년대 중후반에 급격하게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에 급격하게 분배가 나빠져서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에서 짧은 기간 동안 불과 2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굉장히 불평등한 나라서 그래서 아마 모두 느끼실 거예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90년대 중반까지 뭔가 살만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살기 어려워졌고 특히 청년층은 아무리 봐도 위로 올라갈 사닥다리를 올라갈 이런 비전이 안 보이니까 이제 뭐 확수저 금수저라든가 헬조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것이 빨리 시정하지 못하면 장하성 실장 말대로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가 되면 이제 그다음에 정말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하성 실장은 그런 부분을 이제 해법으로 제시를 한 게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 이게 이제 과거 지난 정권에서는 기업이 잘 되면 아래도 잘 될 것이다 해서 낙수 효과를 얘기를 했는데 소득 주도 성장은 분수 효과, 밑에서부터 물을 끌어올리는 효과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위 20%가 마이너스가 되면 소비가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 써요. 네. 부자들은 돈 쓸 데가 없어서 못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돈은 있는데 예. 그러니까 돈 쓸 데가 없다는 건 투자가 안 되고 있다는 예.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특히 가계부채에 눌려서 소비가 못 늘어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돈은 있거든요. 그 돈이 처음부터 시장에서 임금을 더 많이 받는 방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돈을 받게 하든가 예. 아니면 시장에서 분배가 끝난 다음에 세금을 통해서 복지로 이 재분배죠. 예. 복지로 다시 소득을 늘려줘서 예. 이분들의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가난한 사람은 100% 쓰거든요. 뭐 쓸 수밖에 없으니까 생활비로라도. 예, 안 그러면 굶어 죽으니까. 근데 예. 상위 10% 정도 되면은 다 못 써요. 예. 그게 어차피 이제 저축이 되고 그게 투자가 돼야 되는데 투자가 안 되면 그게 결국은 부동산으로 가든가 부동산 투기로 가든가 예. 아니면 그 돈이 그냥 이 유동 자산 돼가지고 이렇게 수익률 높은 데로 향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 돈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시장을 통해서 또 하나는 이제 조세와 보조금을 통해서 분배 재분배가 되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이 살 것이고 그럼 투자가 늘어나고 이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의 기본이죠.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펌프 우물 같은 것이 잘 물이 안 나오면 물을 부어서 물을 끌어내리는 끌어오게 올리는 그런 마중물 같은 것을 쓴다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 마중물을 결국 쓰기 위해서 없는 일자리 만들고 이러는 게 결국엔 초기는 투자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연 실현할 수 있느냐. 결국 뭐 반대하는 데서도 뭐 예전에 증세 없는 복지 박정권에서도 얘기했다가 포기하지 않았느냐. 과연 이거를 임기 내에 이룰 수 있을 것이냐. 돈은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 이런 어떤 반론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에서 지금 이제 일자리 대책 발표된 거 보면은 이제 공무원 12,000개고 예. 대부분 사회 서비스 쪽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취업을 보조해주는 그러니까 장려해주는 가령 중소기업에서 3명을 고용하면 그렇죠. 세 번째 무슨. 노동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예. 이런 식의 정책이 나가고 있는데 뭐 그 자체로는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소비를 통하고 투자를 통해서 아니 돈이 어디서 났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 돈이 많거든요 지금. 돈이 많아요. 증세해야 돼요. 예, 지금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할 때 예. 이 증세 얘기는 되도록 피했거든요. 법인세 같은 부분도 사실상 예.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셨죠. 일부러. 예. 근데 세금 올려야 돼요. 그거는 뭐 우리나라가 OECD랑 비교해봐도 예. 중복지를 하려면 중부담은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세금은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제 올려야 되는데 특히 지금 이 문재인 정부 특히 장하성 실장의 정책 중에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거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예. 뭐랄까 이렇게 보겠다 그러니까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본이 가져가는 소득, 자산가들이 가져가는 소득과 근로소득의 차이가 나는 거 하나가 있고 예. 근로소득 내에서 또 불평등이 심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의 측면이 있는데 일단 자산가 가져 예를 들어 뭐 임대료를 많이 가져가는 거를 줄이면은 아무래도 근로소득 쪽 노동자들이 유리해지겠죠. 소비할 여력이 생길 텐데 그러니까 그 부분 자산소득과 노동소득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산소득의 불평등이 바로 부동산 가격 상승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을 못 잡으면 그 부분 자산소득이 증가하고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 노동소득 내, 근로소득 내의 격차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근로소득이라든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뭐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을 하고 뭐 2020년까지인가요? 뭐 최저임금 같은 것도 10,000원을 올리고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그런 거에 큰 영향을 받는 게 대기업들이 아니라 안 그래도 어려운 중소기업이다라는 또 그런 반론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지금 그렇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당장 노동 일자리가 줄어들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최저임금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연구는 거의 99%는 일자리에 변화가 없다 합니다.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예, 별 변화가 없어요. 여태까지 변화가 없고 이제 그러니까 그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흡수를 하는 쪽으로 되는데 또 분명히 프랜차이즈 우리 뭐라 그러죠? 자영업 같은 거, 영세업체 같은 거. 예, 그러니까 편의점이라든가 아니면 하청 기업은 문제가 될 수 있고 하청 5차청까지 가면 진짜 문제가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장 실장도 얘기를 했지만 그 위에 경제민주화 부분이 있는 거다. 아. 지금 이
편의점 위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가져가는 돈들이 있잖아요. 사실 편의점을 24시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 홍대에서는 24시간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일부 지역에서는. 예, 근데 주택가에서 이거 24시간 할 이유 전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잠깐 편하자는 게 결국에는 국가 전체는 나한테도 불편을 주는 일이 될 수도 있긴데 그거가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또 그게 손실로 이어지니까. 아니, 그거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 요구를 해서. 사실 이 밤중에 아무 일 손님 안 오는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 이 사람들한테 임금 나가잖아요. 근데 그걸 요구를 지금 모기업에서 하니까 모기업이 가져가는 몫의 10%만 이 프랜차이즈가 가져가도 임금 올려주고도 이제 이윤이 더 늘어날 거다. 그럼 결국은 이제 마찬가지. 공정거래 쪽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상조 교수도 과거에는 기업 지배구조 얘기를 많이 하다가 이번에 이제 되면서는 이제 이 불공정 거래에 훨씬 더 신경을 써서 하겠다라는 얘기가. 그러면 이제 장하성 실장의 계획이 결국엔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거래가 양축을 이루어줘야 이게 가능하겠네요. 결국 한쪽에서. 예, 거기다가 제 기대는 금융위원장도 좀 강력해져야 되고 금융위원장도 좀 이제 개혁적인 분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 저 김상조 교수야 되겠죠. 뭐 제가 그렇게 썼어요. 페북에다가. 그 야삼당이 반대하면 그럼 야삼당이 한번 후보를 내놔라. 오히려. 김상조 교수보다 뭐 능력은 보지도 않겠다. 더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공정거래위원장 시켜주겠다. 제가 그렇게 페북에 올려놨습니다.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오래된 얘기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게 처음에 노무현 참여정부 때 만들었어요. 야당에서. 만약에 너무 이 인사청문회 이걸 강하게 만드니까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어요. 냅더라. 쟤들 아마 장관 못 만들 거다 그랬어요. 우리한테서 꼬아갈 거다 아마. 좋은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태인데. 예. 마지막으로 짧게 혹시 그렇게 소득 주도 성장해서 성공을 거뒀던 해외 사례 같은 게 몇 나라 있을까요? 이거는 케인즈주의가 소득주도 성장을 했는데 제일 성공한 예는 스웨덴입니다. 아,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근데 이건 정말로 대기업 노동자들이 양보를 해야 돼요. 수출 대기업 노동자들이 임금을 많이 받고 점점 격차가 벌어지니까 이 수출 대기업 노동자들이 자기 임금을 줄여서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를 올려서 스웨덴이 고도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복지에 마치 상징처럼 되어 있는 스웨덴처럼 우리가 된다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인 소장님이셨습니다. 청신호긴 한데 문제는 이제 경제 전체가 나아지는 것과 달리 어제 장하성 실장이 브리핑할 때 이제 소득 양극화는 재난에 가깝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정말로 지금 이제 경제 전반에 관한 경기 지표는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이셨고 그런데 개별 소득자들이 느끼는 것은 너무 또 다른 상황이다라는 그런 건데. 그래서 장하성 실장 어제 발표해 보면 그러니까 1분위 소득 1분위라는 건 우리나라 전체를 가계를 열로 놨을 때 아래 2, 그러니까 20%의 소득이 9.8% 줄어들었다 작년에. 그렇죠.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오늘 통계청 자료를 뒤집어 봤는데 실장이니까 로우 데이터를 봤겠죠. 전체적 분배가 악화됐습니다. 뭐 어분위 배율이든 진위 계수든 전부 악화됐는데 사실은 오늘 이야기 볼 주제가 뭐죠? 오늘은 실제 현재 경제 상황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제이노믹스에 입각한 일자리 대책 이런 것들을 내놨는데 과연 적절한지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이런 얘기를 좀 해봐요. 사실은 지금 상당히 저는 안보나 경제 양쪽에서 나아졌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대선할 때는 이거 대통령 왜 하려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 안보 동시 위기인데 근데 안보는 조금 풀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킨 게임은 끝나가고 이제 대화 국면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대화 국면으로 가면 2, 3년은 이제 협상하거든요. 그렇죠. 2, 3년간 여유가 좀 생긴 편이에요. 물론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사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제 한중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텐데. 근데 나는 경제도 제가 예측하기는 1%대까지 떨어지는 잘못한 마이너스라고 생각했는데 수출이 많이 늘었어요. 국제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OECD나 IMF 평가를 보면은 그동안도 회복세라 그랬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붙인 회복세였거든요. 항상 틀렸고 10년 동안. 이번에는 확실한 회복세고 특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친 거는 반도체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반도체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에서 설비를 투자를 하거든요. 반도체 설비는 굉장히 고가의 설비이기 때문에 1분기에 우리나라 설비 투자가 한 5% 가까이 늘었어요. 4.6%.
보통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4.6%.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좀 우려스러운 건데 건설 투자도 6.4% 늘어서 1분기에 1.1% 성장을 했고 이 속도로 간다면 뭐 4.4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거는 박근혜 정부 때 이 분배 지표가 개선이 됐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왜 이런가 봤더니 당시에 이제 자영업이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할아버지들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일 안 하던 분들이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네, 근데 또 경기도 나빠지니까 이제 일을 하는 게 있었고 40, 50대 주부들이 많이 이제 취업을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해서 그때가 늘었는데 근데 그거는 살기가 어려워져서 일자리에 그래도 나섰던 이제 거잖아요. 하위에서 이제 취업을 하고 거기 소득이 늘어나니까 분배 지표가 개선이 됐는데 이번에 급작스럽게 나빠진 거는 자영업 자체가 문제가 되면서 자영업 고용원이 줄어들고 그다음 지금 구조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이제 무너지니까 하청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지금 이제 하위 20%가 9.8% 줄어드니까 전반적으로 소득이 나빠졌죠. 근데 더 문제는 우리나라는 상당히 자산 분배라든가 소득 분배가 이 평등한 나라였습니다. 60년대에는 뭐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였고 농지 사실 분배를 장하성 했고. 실장이 지난 과거에 했던 말씀들을 봐도 80년대까지만 해도 대기업 중기업의 소득 차이라든가 급여 차이 같은 것도 크지 않았고 그때는 한 80%요. 80%. 88년까지 1차 하청과 대기업이 임금이 그러니까 대기업이 80%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50%. 그러니까요. 그리고 90년대 중후반에 급격하게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에 급격하게 분배가 나빠져서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에서 짧은 기간 동안 불과 2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굉장히 나라가 불평등한 나라서 그래서 아마 이제 모두 느끼실 거예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90년대 중반까지 뭔가 살만해.